안녕하십니까. 조학규입니다. 교육 전문직 길라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교육 전문직의 길라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1강으로는 교육 전문직 전형, 즉 시험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두 번째 인성평가에 대한 안내를 하겠습니다. 나는 인성평가는 염려 없는데 왜 이야기하나. 사실 갈수록요, 인성평가가 매우 중요하게 되고 당락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강의를 들어보면 알 것입니다. 제 3강으로는 자기소개서, 또 자기 역할 계획서, 또 직무 수행 계획서 쓰는 법을 말해주는 것으로 1강을 1, 2, 3으로 가겠습니다. 맨 처음에 교육 전문직의 이해에 대한 아,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교육 전문직이 무엇인가? 뭐 이런 의문부터 들죠. 여러분, 장학사란 말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장학사란 말 대신에 교육연구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교육연구사 생소한데, 그렇지만 장학사와 교육연구사를 합해서 교육 전문 직원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가? 여기는 학교와 관련되어서 학교 지원, 학습 지원, 교육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고, 여기는 연구기관입니다. 연구사. 그래서 연수원, 연구원, 교육부, 이런 데는 교육연구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듣기 좋게 교육연구사한테도 장학사님, 장학사님 하다 보니까 똑같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두 개가 전직이라고 할 만큼 서로 다르고, 즉 교원에서 교육 전문직도 전직이고, 장학사에서도 교육연구소 왔다 갔다 하는데도 전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분을 엄격하게 법으로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뭐 별 구분 없이 왔다 갔다 사용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아우, 저는 어린애가 있어요. 또 힘들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데, 장학사는요, 여러분 이왕이면 장학사 하고 싶잖아요. 그렇지만 특근도 있고요, 갑자기 떨어진 일이 많아요. 근데 교육연구사는 연구기관이라서 특권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할 일만 하면 돼요. 연구기관이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아우, 난 너무 근무하기가 힘들다.' 할 때는 이쪽으로 지원을 하면, 물론 지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자기 상황을 말해서 이쪽으로 근무하면 훨씬 더 여유 있게 또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5년 근무한다면 또 말 안 해도 1-2 년은 여기 거치게 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하, 교육 전문직 무엇인가?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를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럼 교육 전문직 전형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교육 전문직에서 모든 교육청이 인성이 좋은 사람을 뽑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교육 전문직 역량이 있는 사람을 뽑고 싶어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아, 난 좋은 교사였고 정말 멋있는 교사였다. 그래서 나는 바로 장학사를 해도 아무런 뭐 제약이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다가 자동차 운전을 하면 운전면허 시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 킥보드를 탈지라도 또 탈 줄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사가 가진 역량과 교육 전문직이 가져야 할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 역량이 있어야 되고, 이와 같은 인성이 있어야 일반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우에 보면 1차 시험이 논술을 보고, 기획을 보고, 교직 실무, 즉 현장 지원 전문성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건 교육 전문직이 가져야 할 역량을 주로 보고, 2차 시험에 면접이나 집단 토의, 전화 평가, 온라인 평가, 유선 평가 등을 하는데, 이걸로 인성을 평가한다, 이런
느낌으로 합니다. 저도 교육청에서 제가 장학사를 뽑을 때는 뭘 더 중시하고 싶을까요? 역량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학교 교사들을 지원한다면서 오히려 수직적으로 그냥 명령적으로 이렇게 하면 학교 지원이 아니라 괴롭히게 되고 더 옥상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더 중심으로 뽑기는 뽑는데 아무튼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교육을 할 때 지식을 중심으로 합니까? 인성을 중심으로 합니까? 말로는 인성 중심으로 하는데 학부모들은 성격 중심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노력은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서울 중등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적어도 역량 자체가 역량이 굉장히 중시한다. 우리가 뽑으려고 할 때 인원은 52명을 뽑는다고 광고를 내놓고도 막상 역량이 기준에 미달하면 과감히 뽑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몇 명 뽑으니까 상대평가를 무조건 쳐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장학사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나 없나를 봐 가지고 이렇게 뽑는다. 교육부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서울이 특히 역량이 안 되면 그냥 명수에서 자른 게 아니라 절대평가로 이 기준은 이 미달되면 안 돼 하고 안 뽑습니다. 안 뽑으면 장학사를 교감 하나 전직 덜 시키면 끝나기 때문에 그 정원은 유지돼서 별 관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야 3명 뽑는다 해놓고 1명 뽑아? 그런데 교육청에서 볼 때는 절대적 기준이 모자라. 그러니까 역량을 굉장히 중시해서 뽑는다라는 것을 이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교육청 공식 발표 자료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차 성적과 2차 성적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도대체 어느 정도 돼야 합격할까 하는데 보니까 30점 만점에 21.58 평균이 그러면 약 70점 정도 맞는다고 볼 수 있죠. 20점 만점에 12점, 60점 정도 맞았다고 볼 수 있죠. 자, 30점 만점에 21.34, 70점 정도 맞았다고 볼 수 있고 100점 만점에는 여기는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가산점이 없으면 더 작겠죠. 그래서 표준 편차를 보면은 논술에서는 이 정도 차이가 나고 기획에서는 이 정도 차이 나고 전문성에서는 교직 실무입니다. 이 정도 차이 나고 가산점에서는 이 정도 차이 난다. 그래서 차이로 볼 때 난 가산점이 없으니까 합격하기 힘들어 라기보다는 보세요. 이런 것들을 합하면 6, 8, 10점 정도 되는데 가산점의 차이가 나봤자 2.37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10점 나는데 2점은 충분히 이쪽 점수에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점수다. 가산점이 있으면 좋으나 그것이 절대적이진 않다라는 것을 이 표를 보고 알 수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2 차에서는 별 차이가 안 날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2차 보세요. 표준 편차가 그 차이가 합격자 여기는 응시자인데 응시자는 더 훨씬 더 폭이 넓어야 될 건데도 합격자끼리 평가하는 건데 10.27 아니 1 차의 총 표준 편차가 8.8인데 이거 하나가 10.37 이거 하나가 3.91 6.9 해서 합계 19점이 나온다. 그러니까 1 차보다 2 차에 훨씬 더 변별력이 높다. 이게 뭐라고요? 인성평가입니다. 그래서 인성평가 그거 무시해서는 안 되겠네. 인성평가는 하루아침에 잘한다고 어제까지 싸우다가 오늘 내가 빵 하나 줬다고 사이가 좋아집니까? 아니잖아요. 장기에 걸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성평가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된다 해서 인성평가부터 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볼 때 2차 변별력이 엄청 높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 인성평가 대비도 충분히 해야 된다는 것을 이 표에서 알 수 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1 차, 2 차를 종합해서 합격 여부를 결정하니까 여기에서 비록 작은 점수나마 1 배수 합격이 있고 1.5 배수 합격이 있고 0.5 배수 합격이 있는데 여기서 1 배수 이내에 합격하면 2 차도 할 확률이 높긴 하더라고요. 내가 상관관계를 놔 보니까 국어 점수를 높은 사람이 수학 점수도 높거든요, 애들을 보면. 그런데 국어 점수 성적과 수학 성적을 합하해도 국어 점수 높은 사람이 수학 점수 높으니까 결국에는 1 차, 2 차가 중용을 맞춰져 가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2 차가 무시 못하구나. 자, 이건 올해 발표된 내용이고 작년에 발표된 내용도 역시 보면 어 1 차의 표준偏差는 7.2, 2 차는 13.57. 뭐가 높아요? 2 차가 높아요. 그래서 2 차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를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볼 수 있고요. 자, 그 전 연도를 또 한번 살펴봐도 7.20 대 13.57, 역시 비슷한 결과가 나와서 현장 실태에 대한 표준 편차가 굉장히 높다. 평소에 인성평가를 잘 받아야 평소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 사람이 여기에 좋은 점수를 맡는다. 나의 합격 여부는 학교 생활의 충실도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많은 시험을 보고 학교에서 많이 했지만 근무 시간에 책을 보지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근무 시간에 혹시 전문직하고 관계된 걸 본다면 공문 검색은 할 수 있어요. 공문 검색한다고 장학사 공부한다고 보지는 않잖아요. 나머지는 책이나 이런 것은 근무 시간에 보면 옆에 동료들이 어쩌에는 말이야, 교사가 열심히 학생을 가르칠 걸 생각 않고 자기 장학사 합격을 거나 신경 쓰고 있어." 이렇게 하고 생각하는 순간 '난 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선생님들은 평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말로는 잘했어, 잘했어." 하면서도 굉장히 엄격하고 자기 소신이 있으면 그대로 점수를 줍니다. 자, 그래서 연도별로도 항상 비슷한 점수 차이가 난다. 이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 전문직 전형 강의에 대해서 전체적인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 1강 중에서 제가 합격할 수 있는 방법, 합격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어 인성평가, 또 역할계획서 이런 쓰는 것까지 합해서 말씀드리고, 또 2 강에서는 기획, 굉장히 어렵죠. 기획입니다. 기획에 대해서 어 제가 강의를 하고 제 3 강과 4 강에서는 논술, 그다음에 수업 장압에 대해서 어 강남교육청 교육장님을 지내신 함혜성 교육장님이 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기획하고 논술, 면접 중요하죠. 면접, 집단 토의, 상호 토론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 그다음에 상당수 교육청에서 이걸 안 보기는 하는데 교직 실무를 모르면 장학사의 역량에 전문성이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는 교육청과 안 보는 교육청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안 보는 교육청도 이건 알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김지한 교육장님, 강서교육청 김지한 교육장님이 강의를 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어 나머지 역량 중심의 면접과 AI 직무 적합성 평가에 대해서는 사실
경기교육청이 중심이 되고 또 다른 교육청에서도 역량 중심의 면접을 좀 합니다. 근데 이것은 최근에 도입된 것이고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특히 경기도에서는 교육감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임용 시험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살펴보면서 뒤쪽에 넣어서 제가 강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어 강의 유형을 보면은 이 강의에 제가 설명드린 전체를 강의하는 것을 1 타입으로 하고 여기에서 어 뭐가 빠졌죠? 교직 실무가 빠졌습니다. 교직 실무가 빠진 강의를 2 타입을 하고 교직 실무와 또 뭐가 빠졌습니까? 아 면접이 빠진 강의를 제 3 타입으로 잡았습니다. 여기는 예를 들어서 쏘는 거지 꼭 여기에 국한될 게 없습니다. 어 이 강의를 만든 이유는 전문직이라면 꼭 알아야 될 강의를 이렇게 집어 넣은 곳이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1 타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1 타입을 권장하는 이유가 다음과 같죠. 1 타입을 권장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교육 전문직이 어떤 역량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정책을 이해하고 현장을 분석하고 실행 방안을 고안하고 교육 철학을 말로 표현하고 학교 업무를 지원하는 실무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심층 면접, 집단 토의, 정책 논술, 교육 기획, 교직 실무라는 것을 가지고 어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는데 과목은 다르지만 여기에 나온 게 기획으로도 나오고 기획으로 나온 게 면접으로 나오고 면접으로 나온 게 실무로도 나오고 이렇게 돌아가서 내용은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논술을 안 봐도 정책을 알면 기획을 잘할 수 있고 실무를 안 봐도 이걸 알아야 면접을 통과할 수 있고 경기도처럼 면접만 본다는 데서도 실제로 면접 속에 기획을 보는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핵심 메시지는 과목은 다르지만 전체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에서 어 이런 내용이 있기는 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 실무를 안 본다. 그러면 그냥 듣고 이해하는 정도만 알면 그 정도는 기획이나 논술에서 면접에서 말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속독으로 넘어가고 우리 교육청은 이걸 시험 본다 하면 정독으로 깔끔하게 보면서 자기 교육청별로 시험 보는 부분에 중점적으로 하고 안 보는 데는 듣고 이해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논술을 안 본다. 우리 교육청은 실무를 안 본다 해서 이걸 아예 몰라도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실무 문제가 면접으로 나올 수 있고 또 이 수업 컨설팅도 그렇습니다. 과목은 수업 컨설팅이 없지만 내용으로 장학 컨설팅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논술로도 집단 토의로도 또는 기획으로도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자기가 선택해서 정독을 하고 어느 부분은 속독을 하면 좋은 합격의 지름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조학규는 과연 교육 전문직에 대해서 뭘 알길래 강의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에 장학사 시험을 교육부 전문직 시험 제1회 교육부 공채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발령받은 게 국립교육평가원에 발령을 받아서 그 평가원에서 교육 전문직 시험을 출제해 보고 또 교사 임용 시험도 출제해 보고 또 저는 교육청에서 있을 때 유치원, 초등, 중등,
전체를 아우른 인사총괄 담당자를 해 봤고, 인사 담당을 하니까 당연히 이 교육 전문직 시험도 제가 기획하고 제가 출제하고 제가 그 하는 업무를 모두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유치원 교사 자격증, 초등교사 자격증, 중등교사 자격증이 다 있습니다. 아마 저처럼 유초, 중등 교사 자격증을 모두 갖춘 사람이 드물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아우르는 강의를 할 수 있었고, 저는 교육장을 하면서도 전국 교육장 협의회장, 교육장을 대표하는 회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을 지내면서 또 교육 전문직 시험에 관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제자의 시각, 평가자의 시각에서 이것을 볼 수 있어서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육 전문직을 강의한다 하면서 그 사람 경력을 보니까 교사도 안 해 봤어요. 교장, 교감, 장학사 아무것도 안 해 보고 그냥 일반인이 자기가 전문직 강의는 자신 있다 하고 강의에서 광고에 나오는 걸 보면, 글쎄 내가 강의를 들어보진 않았지만 글쎄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울을 설명할 때 더 잘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게요, 저도 헷갈리는 게 매년 달라지는 이 시험에 학교와 이 관계가, 또 교육청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그걸 다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걱정됩니다. 저는 교육 전문직 시험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제도를 만들어 봤고, 출제를 해 봤고, 문제를 선제를 해 봤고, 채점을 해 봤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통제나 기획이나 출제나 선제를 다 해 봤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알지 않을까, 이런 자신감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이패스 강의의 특장점을 말씀드리면, 앞에 설명했던 대로 저는 교사, 교감, 교장, 장학사, 교육영사, 장학관, 교육장, 또 교수, 이걸 다양하게 전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총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었고, 또 저는 출제를 평가원에서부터 출제를 했고,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인사 담당을 하면서 초, 중, 고, 유치원 문제 출제 기획까지 맡았기 때문에 경험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면 안 들어도 합격하는 분 계십니다. 그런데 빨리 강의 공부하는 방법을 알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합격 수기가 올라온 걸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전문직에 대해 관심만 있던 시기였기에 강의를 통해 교육 전문직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교육 전문직으로서 어떠한 자질이 필요하고 저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내 강의를 듣고 나서 오, 많이 도움이 되었다라는 반가운 글을 읽어서 여러분한테, 이거 엊그저께 올라온 겁니다, 소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증된 사람이고 이런 실력만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어 하이패스 교육 전문직 길라잡이, 또 기출 문제집을 직접 출제를 해서 그 출제한 사람이, 진짜 그 책을 만든 사람이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이패스 교육 전문직 카페를 가지고 여러분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여러분의 질문 또는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답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 강의를 들으면 그냥 안 듣고 해도 되지만, 들으면은 이 파악이 전반적인 파악이 되어서 훨씬 더 쉽게 합격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강의 자료와 카페 활용은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트라이앵글이라고 삼각 받침대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인강을 듣고 하이패스 길라잡이라는 책을 보고 어 기출 문제집을 보고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카페를 활용해서 움직이면은 좋은 합격의 로드맵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단계별로 다시 말씀드리면, 우선 어 여러분이 지금 내 강의를 들으면 여름방학 때 열심히 공부하려고, 원래 초심자들은 굉장히 마음이 급하고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초심자일 때는 집중이 잘 됩니다. 그래서 몰입하려고 하는데, 아니 뭐 강의하는 게 안내나 하고 뭐 이렇게 어 기획을 하고 싶은데 기획은 아직 나오지도 않고 따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 초심자들의 열정을 있으면 먼저 이 길라잡이 책과 기출 문제집을 무조건 몰라도 푸세요. 몰라도 풀고 답답해도 푸세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걸 풀면 '와, 내가 교사인데 이걸 못 풀겠지? 왜 이거 글이 안 써지지?' 하고 좌절을, 답답하고, 마치 밥을 씹는 게 아니라 돌멩이를 씹는 것처럼 답답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도 생기고 '이건 뭐야? 너무 어려운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생각이 든 다음에 내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면 '아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도 몰랐네.'라고 깨달음이 있습니다. 근데 좌절과 고민 속에 있는 사람은 강의를 들으면 아하가 떠오르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신념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지금 공부를 막 하고 싶은데 어 뭐 '공부를 외울 것은 하나도 안 나오네.' 이러지 마시고 이 두 가지를 잘 보시고 막막함을 걷다가 깨달음을 얻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약장수라면 "강의만 잘 들으면 합격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아 이게 초급 과정이고요. 이걸 잘 들으면 중급 과정입니다. 결국 합격을 완전히 보장하는 상급 과정을 위해서는 이 강의를 듣고 그걸 아웃푸트 해 봐야 됩니다. 그걸 써 보고 풀어 보고 해야 자기 것이 되지, 강의를 들을 때는 다 할 것 같고 '그러면 되겠네.' 하지만 막상 본인이 풀어 활용하려면 막막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웃푸트해서 전의력과 활용과 창의력을 보태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여러분의 상급 과정, 합격의 길로 인정됩니다. 물론 상당수는 이 중급 과정만 가지고도 아까 봤죠. 70점 정도 맞으면 합격한다. 예, 중급 과정만 맞아도 70점 정도 오릅니다. 그런데 안전하게 합격하기 위해서는 80점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80점 이상 맞으려면 2단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막할지라도 읽어라. 그리고 궁금한 거 생겨라. 좌절을 느껴라. 그래야 깨달음이 생긴다. 그런 다음에 내 나름대로 풀어서 내면 합격하는 아하 프로젝트, 깨달음의 프로젝트 4단계를 저는 어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하이패스 카페 이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소는 네이버 카페이고요. 하이패스 조학규를 치면 됩니다. 이걸 누르면은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어 교육 전문직에 지원한 사람들은 이쪽 메뉴를 잘 보면 됩니다. 이 메뉴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교육 전문직 자료를 여기를 누르면 되겠고요. 또 전문직에 대한 궁금사항은 여기를 눌러보면 되겠고, 여러분 강의 듣다가 궁금하면 여기에 누르면 제가 클릭하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에게 많이 활용되는 것은 과제를 내주는데, 그 과제를 역량 수련방에 올리면 이 과제를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피드백해 줍니다. 심층 면접에 대한 거, 집단 토의에 대한 거, 또 여러분이 궁금한 거,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나, 합격한 사람들의 수기가 여기에 올라가 있죠. 그다음에 여러분이 스터디를 만들고 싶은데 어떤 스터디를 어떻게 만들고 싶은가 하면 여기다가 아 "나는 만들고 싶습니다." 또는 "나는 같이 하고 싶습니다." 하는 것을 여기다 올리면 되고요. 모든 곳의 기준은 공고입니다. 그래서 각 교육청의 아 전형 공고, 전형과 시험이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전형은 시험 보는 것만 해당되고, 공부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을 말하면 그게 전형입니다. 그래서 전형에 대한 내용이 여기 떠 있고요. 매일 아침에 교육 뉴스 스크랩이 올라오니까 수시로 바뀌는 교육 현장을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있는 배경 지식 자료는 이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자료를 여기다 올립니다. 그래서 여기 배경 지식 자료는 임용하는 사람들도 교육 뉴스를 봐야 되기 때문에 교육 자료를 보고, 또 전문직 공부하는 사람도 배경 지식 자료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체크된 것들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클릭해 보고 읽어 보면 '아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려고 하니까 나는 클릭이 안 돼요. "당신은 회원이 성실회원이 아닙니다." 하고 클릭이 안 됩니다. 이 성실회원이 되는 방법은 여기에 공지사항에 성실회원이 되는 방법이 써져 있는데, 제 강의를 듣는 사람은 특별히 그 회원의 의무를 이수하지 않고도 여기에 G스쿨에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여기에 G스쿨에 등업 신청을 눌러 주시면 바로 연결이 되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실해온 등업을 별도로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등업 신청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강의 자료가 있습니다. 강의를 할 때 강의 내용 옆에 자료실이 있는데, 그 자료실에는 이와 같은 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강의를 받을 때 맨 먼저 이 강의 내용을 볼 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하면 맨 먼저 이것을 다운로드 받아요. 여러분이 강의 들을 때 클릭했던 그 옆에 자료실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자료실을 클릭하면 이걸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먼저 그것을 다른 컴퓨터나 또는 인쇄를 해 가지고 강의를 들으면 쉽게 작은 글씨나 또 메모도 해 가면서 들으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강의마다 과제가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떤 과제가 나갔는지가 두 번째 파일에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일부터는 참고 자료 예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1-1에는 서울교육청에서는 교육 전문직 역량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경기교육청에서는 교육 전문직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다음에 강원에서는 교육 전문직 상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자료들이 여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공부할 때 참고될 수 있도록 "나는 스터디할 때 어떻게 학습을 했다." 이런 예시도 써져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은, 여러분한테 참고가 될 것입니다. 강의마다 이와 같은 게 자료실에 올라가니까 자료실을 참고해서 활용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자, 1 주차 과제는 어떤 것을 과제를 냈는가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나의 교육 전문직 준비에 대한 출발점을 진단한다. 그래서 먼저 공고문 분석, 도전 동기,
성찰 학습 방향을 적어 보기가 제1 차 나의 과제입니다. 교육 전문직 준비 출발점 진단하기입니다. 교육 전문직 공부의 출발점은 공부문 분석, 도전 동기 성찰, 학습 방향 설정입니다. 그래서 자기 시도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모든 공고문이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공고문을 확인하고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해서 표로 작성해서 가이드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가이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걸 공고문 먼저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도전 동기가 있어야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역할 계획서를 쓰거나 직무 수행 계획서 또 자기소개서에서도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도전 동기입니다. 도전 동기를 무엇으로 해야 할 것인지를 어 여기에 적어 보는 게 이번 주 과제가 됩니다. 제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잘 읽어 보시고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내용이 과제에 있는 것이 혹시라도 어 개인정보에 해당되면 개인정보는 지우고 내도 됩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이 공개해야 더 성실하게 작성됩니다. 익명으로 올리기 때문에 공개한다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교육 전문직의 역량과 합격 전략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